그림 그리는 방법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처음 그림에 입문하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따라만 하셔도 훨씬 쉽고 빠르게 그림의 실력을 늘려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필 소묘 기초과정에서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간추려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의외로 연필 잡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종이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필을 잡는 방법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두 손가락으로 연필을 가볍게 잡아주시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는 자연스럽게 감싸준다라는 느낌으로 연필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연필에 힘을 눌러준다라는 생각으로 선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엄지가 위로 올라오게. 이 엄지손가락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방향으로 오는 게 좋아요. 자, 엄지는 항상 나를 바라본다라는 느낌으로 손은 이렇게 엄지를 기준으로 회전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림 시작에서 끝까지 연필은 계속 이렇게 엄지가 위를 향하게만 잡아야 될까요? 뭔가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한 표현을 마무리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하시기에는 약간 안정감이 떨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것처럼 연필을 잡고 세밀한 표현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넓은 면적의 채색에서는 이렇게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세밀한 표현 방식에서는 가장 안정감 있는 자세로 손의 모양을 바꿔 잡으셔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연필을 사용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연필 브랜드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비연필을 사용해야 되느냐, 사비연필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사실 처음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비연필을 쓰시든 사비연필을 쓰시든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비연필보다는 사비연필로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이비연필보다 사비연필이 색감이 조금 더 진한 발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이비연필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밝은 톤에 대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연필선이 어두워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색 표현하는 게 어느 정도의 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비 연필로 다양한 톤 조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이비 연필 혹은 6B, 8B 이런 식으로 다양한 톤의 변화를 추가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소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연필을 길게 깎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연필을 길게 깎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연필을 일단 가장 뾰족하게 깎아주기 위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필심을 최대한 길게 깎아주셔야 당연히 한 번 깎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필의 양이 많아지겠죠. 심을 너무 짧게 깎으면 생각보다 연필이 금방 닳기 때문에 연필을 굉장히 자주 깎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연필 깍지는 어떤 깍지를 쓰는 게 좋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연필 깍지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그냥 원형의 뻥 뚫린 원기둥 형태의 연필 깍지고요. 하나는 약간 짧은 형태의 연필 깍지예요. 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연필 깍지는 이 원기둥형의 긴 형태의 연필 깍지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꽂아서 상당히 긴 편이에요. 이렇게 길게 잡고 연필을 그리는데요. 왜 이런 긴 깍지를 꽂아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짧은 연필을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으면 어때요? 이 연필대가 제 손날에 이렇게 걸쳐지지 않죠. 걸쳐지지 않고 손 안에 쏙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연필이 제 손 안에서 견고하게 견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흔들리게 되겠죠. 이렇게 연필이 흔들리지 않게 잡으려면은 두 손가락으로만 잡아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연필을 꽉 잡고 그리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필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드럽고 연한 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연필 깍지를 꽂으면 연필이 짧더라도 자연스럽게 감싸줬을 때 이 연필의 깍지가 제 손날에 정확하게 견착이 되기 때문에 연필이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렛대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지를 이용해서 연필을 누르게 되면 연필이 눌리는 힘의 반대작용으로 뒷부분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이 올라가려는 부분이 손날에 정확하게 얹혀지면서 엄지손가락으로는 연필을 꾹 눌러주더라도 손날에서 정확하게 받쳐줘서 연필이 정확하게 견착될 수 있도록 안정감 있는 선을 사용하기에 도움이 돼요.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연필을 보다 안정감 있게 사용해주기 위해서 깍지를 꽂아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가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젤을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젤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시청하고 있는 휴대폰이 테이블에 평평하게 놓여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나를 바라보게끔 세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이거를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종이를 테이블에 이렇게 종이를 테이블에 눕혀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시선, 여기에서 종이를 내려다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나와의 거리가 가까운 부분과 먼 부분을 바라보는 거리의 길이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림을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형태적인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젤에 종이를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자, 우리 눈이 바라봤을 때 종이의 어느 부분을 바라보든지 길이에 대한 오차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똑같은 종이더라도 테이블에 눕혀놨을 때와 세워놨을 때 거리 차이에 의한 형태의 왜곡이 덜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눕혀서 그리시는 것보다는 종이를 최대한 내 눈과 수직에 맞춰서 세워놓고 그리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테이블에서 시작된 그림을 이젤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이젤에서 기본기부터 연필 그림을 시작하신다면 이젤에서 잘 그리는 사람은 테이블에서는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이젤 연습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젤에서 그림을 그릴 때 손을 종이에 대고 그리는 게 좋은지 떼고 그리는 게 좋은지 이 부분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손이 종이에 닿지 않게끔 최대한 떨어뜨린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쪽 손날, 특히 새끼손가락 있는 부분이 연필가루가 까맣게 묻어나서 도장 찍듯이 이렇게 얼룩을 계속 찍으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이쪽 새끼손가락이나 다른 손가락이 화판에 닿지 않도록 떼고 그리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을 대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손톱을 살짝만 갖다가 대요. 새끼손가락이 이 손의 모든 무게를 감당하는 정도의 힘을 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가볍게 새끼손가락이 살짝 종이에 닿는 정도로만 표현을 해주시더라도 훨씬 안정감 있는 선의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본적인 넓은 면의 색감 표현 내지는 긴 선의 표현을 해주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피부의 표현이 종이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그림 표현이 돼서 피부를 대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손톱만 가볍게 살짝 대주는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내가 그린 그림이 뭉개지지 않으면서 안정감 있는 묘사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이 선 연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 연필 소묘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이 부분은 제발 꼭 명심해서 연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선을 쓰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연필이 종이에 닿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표현이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처음에 선을 사용을 하셔서 색을 표현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연필선을 지그재그로 떼지 않고 한 번에 이어서 선을 써주시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갔다가 다시 넘어가는 이 끝부분에서 색감이 진하게 맺히게 되거든요. 색감을 깔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그재그로 선을 써볼게요. 지그재그로 선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 이렇게 선을 지그재그로 사용하게 되면은 선이 갔다가 되돌아 나가는 바로 이 부분, 선이 교차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색감이 진하게 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감을 연결시켰을 때 선이 교차되는 바로 이 겹쳐지는 부분이 진하게 색감이 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색감을 고르고 일정하게 표현을 해주시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전혀 개선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확한 선이 쓰여지느냐? 선에 교차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선의 양 끝을 떼주는 선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필이 종이에 자연스럽게 내려앉는다는 느낌으로 선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내려왔다가 들어주셔야 돼요. 반대로 연필이 자연스럽게 내려왔다가 들어주고요. 이렇게 선의 양 끝을 들어서 선을 사용해 주셔야 선 끝에 진하게 맺히는 색감이 안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양 끝을 떼어주는 선을 썼을 경우에는 다른 선을 같은 방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더라도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섞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양 끝을 들어주는 선을 쓰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선의 양 끝을 가볍게 살짝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상에서는 제가 선 끝을 들어주는 게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거예요. 굉장히 살짝만 연필을 들어주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게다가 제가 선을 빠르게 쓰기 때문에 거의 선을 들어주는 게 티가 안 나서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선 끝을 들어주는 선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경계 부분이 전혀 티가 안 나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연결해 볼까요? 자,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에 대한 색감이 굉장히 고르고 일정하게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썼던 색감과 분명히 차이가 있죠? 다시 한번 지그재그 선을 이용해서 색감을 깔아 볼게요. 지그재그 왔다 갔다 색감을 깔게 되면 끝부분이 이렇게 진하게 맺히게 돼요.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을 시켜 볼게요. 지그재그 선끝을 떼지 않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어때요? 교차되는 부분이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이 선 연습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쉬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을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렸어요. 자, 제가 안내해드린 게 모두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자신만의 정확한 스타일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림 그리는 방법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처음 그림에 입문하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따라만 하셔도 훨씬 쉽고 빠르게 그림의 실력을 늘려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